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강과장의 또 다른 자아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2021년 8월 3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32분입니다. 피곤하네요. 어제도 거의 한 3시, 4시쯤 잤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금요일 밤에는 신나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게 되고 토요일 날 늦게 일어나고 그럼 토요일 날 밤에 또 잠이 안 오죠. 어차피 다음 날도 쉬는 날이니까. 그럼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월요일 날 피곤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편집을 조금 하다가 운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상주씨 영상 하나 올리고 잠자리로 가야겠어요.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강과장 채널은 회사에서도 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주씨 채널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조금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영상을 보통 상추시에 올리면은 한 1000뷰 정도 나오거든요. 10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저는 작년 초가을까지 정신과를 한 1년 넘게 다녔어요. 정확한 병명이랄까요? 진단명이랄까요? 그거는 없는데 약간의 우울감과 좀 과도한 불안 증세,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다녔습니다. 약도 1년 넘게 먹었었고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조금씩 먹다가 이제 그만 갈 때쯤에는 이제 거의 안 먹고 있는 상태에다가 끊었죠. 일단 제가 정신과를 처음 갔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가 월급이 조금 밀리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 전에 적금 들었던 걸로 먹고는 살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언제까지 임금 체불이 계속 될지도 모르고 임금 체불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회사가 없어지면 뭐라도 그 뒤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일단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지인분을 통해서 외주 작업을 했어요. 그래픽 외주 작업. 회사에서도 월급이 밀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일을 좀 많이 받아서 하던 제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일을 조금 이제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월급이 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료 직원들도 월급이 밀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 혼자만 또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이 많이 있으면 좀 많이 줘라. 동료 직원들이랑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 양이랑 단가랑 인원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달 이상 작업을 했는데 친구 녀석이 돈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같이 일을 했던 동료 직원들은 도대체 지급이 언제 되는 거냐? 일 끝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는데 도통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줄게.
아니면 뭐 이래 해서 이래 됐는데 이게 요번 달 말쯤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전화를 하면 미안하다. 열흘만 아니면은 다음 달 말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회사에서도 돈을 못 받고 믿었던 친구한테도 외주비를 못 받고 근데 저는 돈을 줘야 되는 동료 직원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한 상태였는데 저는 두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죠. 친구한테 돈을 못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동료 직원들한테 돈을 못 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한 가지 스트레스라도 일단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적금을 깨서 동료들한테 제 돈으로 외주비를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한테는 아직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고요. 올해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화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요. 아주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친구야 뭐 이 채널까지 와서 내 영상을 듣고 있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듣는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해라. 제가 정말 짜증이 나는 건 그 친구한테 돈을 못 받아서 아니면은 동료 직원들한테 제 생돈이 나가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굳이 내가 왜 그 외주를 해서 한 친구와 거의 관계가 끊길 정도 상태까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굳이 내가 안 했으면 당장 저는 그 외주를 하지 않아도 밥을 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수익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있었고 굳이 그걸 제가 왜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저의 뭔가 욕심 때문에 저의 동료들을 챙기겠다는 오지랖 때문에 제 인생에서 한 인간이 지워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랑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꽤 친했었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꽤 친하게 지냈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영어 수업이 있었는데 1학기 때 과제가 팝송 부르는 거였어요. 2인 1조로. 그래서 그 친구와 언더더시라는 인어공주 주제가를 많은 동기들 앞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나름 그 친구가 되게 좋았었고 그냥 오래오래 뭐 특별히 서로 뭐 빼먹을 거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오래오래 가끔 만나서 술 먹고 하면 좋겠다. 그냥 오래오래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 하는 친구였는데 이런 일이 나버려서 그 전에도 그 친구를 통해서 그래픽 외주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였어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수차례 했지만 돈을 떼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떼이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전에도 외주 작업을 하여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의 수십 번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정신과를 가게 된 이유는 외주비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단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 8월인가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2019년 2월에 그 전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투룸 빌라에서 살다가 2019년 2월인가 그때쯤에 광화문에 4평 정도 되는 전세로 이사를 했었어요. 정말 코딱지만한 집이었고 광화문에 4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되게 작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집이었는데 대로변이었어요. 저는 대로변이 그냥 문 잘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열심히 틀고 하면은 뭐 괜찮겠지. 아직 나는 젊은데 30대인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아무리 꽁꽁 닫고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를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건 바로 소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새벽부터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지 몰랐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줄 몰랐어요. 보통 1시, 2시까지는 자동차들이 달리다가 느낌상 한 5시 반, 6시쯤 되면은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제가 또 약간 잠을 잘 못 자고 잠귀가 또 밝은 편이라서 한참 동안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2월 달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잠을 많이 못 잤죠. 정말 새벽에 시끄러워서 못 자다가 지쳐서 너무 졸려서 쓰러져서 잠들고, 이거를 몇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맛이 가더라고요.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다니게 됐던 이유 두 번째는, 제가 추측하는 이유 두 번째는 불면증, 수면 시간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자면, 원래 고민이 많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신과 약을 먹은 건 2019년 8월경부터이긴 했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그 증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냥 그때쯤 병원을 가지 않고는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서 갔던 것 뿐이지, 그 전에 언제 정신과를 가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월급이 밀리는 데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제가 유튜브를 2018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019년 2월 달쯤에 저에게도 떡상이란 게 또 찾아왔고, 구독자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3만 명 정도 가까이가 되고, 수익 창출이란 게 저에게 찾아왔고, 한 달에 유튜브 수입이 갑자기 200만원, 300만원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 기회를 뭔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제 인생이나 제 일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남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뭐랄까 자랑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그냥 정말 평범한, 어쩌면은 평범함 좀 그 아래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멋진 일이 찾아온 거죠. 굉장히 설레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이 유튜버라는 기회가 내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정말 그냥 편집을 했는데, 영상 하나 만드는데 20시간, 30시간, 일주일 내내 막 영상 하나를 가지고 편집을 하기도 하고, 출근하면서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영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끊이지가 않았고, 밤에 누우면 어차피 밖에 차들이 돌아다녀서 잠도 안 오는데 머릿속에는 어떤 자막을 쓰면 좋을까, 어떤 자막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상 하나하나에 정말 제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서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약간 부담이 되고, 행복함이 커질수록 그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어떠한 걸 노력해서 시도를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아마도 생겼었을 것 같아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유튜브였었고 너무 불안했어요. 유튜브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떡상 한다고 그게 꾸준히 유지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랑 같은 그 샌드박스 소속의 모 유튜버 분께서 저랑 비슷한 컨셉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느낌의 잔잔한 채널로 확 인기몰이를 하셨다가 몇 달 사이에 조회수가 반의 반토막도 안 나오는 막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저게 내 미래인가?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 부수입도 생기고 생전 받아보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그냥 그 꿈이 깨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냥 모든 거를 쏟아 부어서 계속 편집만 하고 맨날 영상 생각만 하고, 문제는 제가 120, 130% 노력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잘 나오면 같은 노력을 해서는 그만큼의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더 이상을 해야지 비슷한 정도가 나오거나 그거보다 더 적은 노력을 가하면 어김없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점점점 주는 걸 보면 그냥 그게 다 줄어버려서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신과를 다니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유튜브 떡상에 대한 뭔가 부담감과 불안감. 나는 그 정도까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해서 오만 잡생각들이 들다가 친구한테 갑자기 돈 못 받은 게 떠오르면 가슴이 확 조여오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3시, 4시, 5시가 되면은 아, 내일 큰일 났다. 너무 피곤할 텐데 한 서너 시간 자다가 또 회사에 출근하면은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월급이 밀리고 친구가 돈을 안 주고 유튜브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불면증이 계속 시작되고, 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아예 안 받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제가 3번, 4번 연속 걸면은 한 번 정도는 전화를 걸어주거나 카톡을 여러 번 보내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답장을 해줘서 아, 이래 해서 조금 더 미뤄지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라도 해줬는데 제 기억에 거의 한 달 이상 전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를 믿고 기다렸던 건데 설마 떼먹겠어 내 돈? 이런 생각으로 그냥 기다렸는데 아, 정말 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주변에 그 친구한테 당한 다른 지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 지인들이 저한테 와서 같이 소송을 걸자, 이거 우리 이렇게 하다간 돈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그냥 친구니까, 대학교 동창이니까 나는 소송까지는 좀 그렇다, 뭐 주겠지 라고 하고 빠졌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친구를 믿었는데 일부러 안 주는 거는 아닐 거야, 상황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이상 전화가 갑자기 안 되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이미 스트레스가 최고로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의사 선생님을 배정을 받고 상담도 받고 약을 좀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약도 복용을 좀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정신과를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제 경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 회사 근처에 정신과가 3군데 정도 있었어요. 먼저 전화를 해서 진료비를 물어봤죠. 한 군데는 1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상담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상담 시간이 다른 데보다 좀 길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3만 원 정도에 한 20분 정도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상담은 거의 없고 대신 진료비는 되게 쌌어요. 약 처방비 정도만 한 10,000원 정도 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남자 의사 선생님께서 계시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상담은 거의 없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뭔가 그분이 풍기는 느낌을 봤을 때 별로 그분한테는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만 해주실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인, 상담도 한 20분 해주고 병원비도 한 중 2등 정도 하는, 거기를 다니면서 한참 이제 상담을 좀 받았죠. 가면은 이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고, 나갈 때 약 처방해 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 주셨고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랄까, 그냥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릴, 동료한테도 말 못할, 연인에게도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정말 깊숙이 있는 속마음, 방 안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허공에다가만 떠들 법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20분, 30분 동안 진심으로,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꽤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상태가 좀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냥 뭔가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미치겠고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고 기분이 오르내림이 너무 심하다, 그러신 분들은 정신과를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보시는 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자주 발현이 되거나 너무 장기간 너무 힘들고 우울하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한 번쯤 방문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권한다고 막 먹지 말고 처음엔 상담 좀 받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선생님의 뭔가 권유하에 약도 복용하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 번 정도 찾아가 보는 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신과를 다니기 전에 한참 더 전에 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서 약 같은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부분 항우울제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약들이나, 뭐였더라, 세로토닌인가, 하여튼 되게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들, 그런 게 나오게 해주는, 뿜뿜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몇 가지를 주십니다.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한 2-3알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근데 그 약이 종류가 되게 많고 사람마다 부작용이 있고 없고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약을 한 2-3차례 바꾸면서 나름의 시도를 했죠. 실험을 제 몸에다가. 그래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좀 반응도 선생님께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좀 정해서 한 1년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약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좀 귀찮아서 안 챙겨 먹고 그러다가 약을 먹는 양이 굉장히 줄다가 저는 그냥 정신과를 안 갔어요.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었고 그 전에도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크게 부작용 없이 또 한 1년 이상 지나서 잘 살고 있는데, 원래는 꼭 전문가의 지도하에 약도 끊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한참 정신과를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상태는 갑자기 일하다가 기분이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울고 싶어져요.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리에서 몇 번 운 적도 있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있으니까 훌쩍훌쩍 이렇게 울 수는 없는데,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막막해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둘 다 선택을 못하겠고, 그 선택이 너무 어렵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지속되다 보면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다가 눈물이 납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성인 남성이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운다는 게 별로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에는 누가 정신과를 다닌다 그러면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기분이 저런 사람들은 왠지 막 좋았다가 갑자기 막 안 좋아지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럴 것 같다. 뭐 그런 편견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정신과 약 먹고 이런 거를 뭐 딱히 막 알리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볼까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편견이나 그런 시선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점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일상이 꼭 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저는 스트레스가 좀 심합니다. 맨날 찡찡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기가 또 참 쉽지가 않은데, 또 예전에는 강과장 채널에다가 브이로그 올릴 때 힘든 부분들을 많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공유를 또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뭐랄까, 그냥 그런 우울한 느낌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보시는데 제가 또 힘들고 너무 이런 거를 많이 내색을 하면 또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 감정을 거짓으로 막 숨긴다거나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웬만한 안 좋은 일들은 혼자서 그냥 잘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요. 다들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유튜브를 조금 쉴까 막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돌이켜 보니까 광고 영상을 찍고 나면 꼭 한 번씩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광고 영상을 최근에도 이제 2개 정도를 찍었었는데, 광고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잠을 더 줄여야 되고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져서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상을 올린 다음에 광고네, 노잼이네, 뭐 돈독을 났네 이런 댓글들을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젠 조금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런 의도는 아닌데 뭔가 그렇게 많이 비춰줄 수도 있고, 그냥 듣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훨씬 심합니다. 다른 영상들보다. 다른 영상들도 늘 압박감 속에서 만들기는 하는데, 광고 영상은 저에게 돈을 주는 광고주가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뭔가 내용을 제 스타일대로 잘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원래 보시던 영상에 비해서 재미없지 않게 비슷한 재미이면서 뭔가 유익한 정보도 드릴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영상을 하나 하고 나면 사실 진이 쏙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고 나면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또 하다가 또 막상 들어오면은 이건 내가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또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광고비도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그때 저번 달인가 이번 달인가 하여튼 2주 텀으로 광고 영상이 2개가 업로드가 됐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지치기도 하고. 요즘에 좀 회사가 많이 바쁩니다. 뭐 야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짜잘짜잘한 잡다한 일들을 이것저것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랄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뇌 용량이 정해져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큼 뇌 용량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뇌 용량을 조금씩 갉아먹게 된대요. 근데 선택을 할 때 뇌 용량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선택하는 일이거든요. 선택을 해줘야 되는 일이고, 이거랑 이거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정신력 소모가 굉장히 또 심합니다.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 브이로그로 좀 바꾸고 나서 최근에 조회수가 평소에 비해서 훨씬 잘 나왔어요. 갑자기. 특별하게 뭘 한 건 없는데 신혼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오면 뭐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구독자를 얻을 수도 있고 수익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그것만 늘어나면 좋은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뭐 외모 지적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뭐 구질구질하다는 뭐 이제 식상하고요. 하여튼 조금 듣기 싫은 댓글들, 나한테 왜 이러지 싶은 댓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주 축축해져서 온몸이 무거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플들을 보면 뭐랄까, 그냥 그게 싫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한테 왜 그러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싫은가? 굳이 나의 외모 지적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얻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굳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얻는 게 뭘까? 뭐가 그렇게 싫은 걸까? 생각을 하다가 억울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어떠한 경로로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만날 수 있으면 가서 욕이라도 해줄 텐데, 아니면은 최소한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뒤섞여서 듭니다. 뭐 사실 얻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잃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가끔은 힘든 거나 잃는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제가 얻는 게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안 얻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보통 평소에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래저래 힘든 것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신혼 컨셉으로 또 바꾸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사실 올릴 게 없습니다. 맨날 집이랑 회사만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뭐 놀러 가봤자 뭐 그냥 카페고 사실. 그러니까 영상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일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에다가, 영상은 그냥 뭔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도 좀 담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딱히 더 이상 넣을 말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약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신혼 부부의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편 만들었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좀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영상 만들 때마다 늘 일상은 똑같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그렇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편집을 하던 건데 돼지갈비를 구워 먹어요. 장모님이 주신 거고요. 어쨌든 식비를 아꼈죠. 장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근데 영상으로 만들 때 딱히 자막을 쓸 게 없어요. 뭐 돼지고기를 굽습니다. 다 익어서 잘게 잘라주고요. 네. 그 다음에 먹는 장면 나오면서 오붓한 저녁 식사. 이렇게밖에 자막을 쓸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편집하던 걸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물론 정말 찐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도 좋아요. 다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하시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 욕심도 있고, 숫자로 보여지는 성과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뭔가 제 채널의 존재 이유랄까요? 내가 영상을 뭔가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기를 바래요. 누군가 보고 재미있고 위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냥 무미건조한 자막이나 영상의 흐름으로는 그게 조금 이제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좀 많은 재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맨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되게 계속 반복이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까지 합쳐져서 뭔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 건가, 너무 퇴근하고 편집하고 밥 해먹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에는 저의 주된 관심사는 부동산인데 너무 또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많이 알아서 뭔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은 당연히 아니기도 하고, 그 한 주 한 주에 얻었던 부동산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지식만 전달을 하기에는 너무 흐름도 없이 맥락도 없이 중간부터 뚝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무 힘들면 정신과를 가보셔라. 저처럼 너무 참다 가지 마시고, 물론 뭐 조금 힘들다고 뭐 약 먹고 뭐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긴 하는데, 너무 힘드시다면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강가장 채널에 조금 쉬어가려고 한다라는 또 영상이나 글이 올라오면 뭐 너무 놀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4,000분은 그래도 조금 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주무시면서 들으시거나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거나 뭐 다양한 상황에서 듣고 계실 텐데, 혼자서 대본도 없이 40분을 떠드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지네요. 옛날에 상추씨 처음 할 때는 막 메모장에다가 오늘 무슨 얘기하지 하면 키워드 같은 거 써놓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아무런 대본이 없었습니다. 뭐 안 놀라셨을 수도 있겠죠. 네. 상추씨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이 보통 길다 보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말이랑 말 사이에 소리가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거든요. 상추씨는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 네, 그냥 제가 혼자 40분 동안 쭉 떠든 걸 듣고 계실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아직 월요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이번 주가 4일이 남았고 다들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렌더링만 좀 해서 올리고 하리보를 먹어야겠어요. 유자씨가 하리보를 한 통을 샀어요. 이만한 통에 든 걸 사가지고 한참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우 질겨 하면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 먹히네요. 앞니로 잘게 잘라서 어금니로 씹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41분 45초 6초 동안 제 헛소리를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